1997년 6월 2일 나파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1897년 설립되어 딱 100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던 나파고등학교의 전통적인 행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와 NFL 미식축구 선수를 여러 배출하는 등 스포츠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학교는 학생들의 혈기를 긍정적으로 배출함과 동시에 곧 사회로 나갈 졸업반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학창시절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졸업소풍이라는 이름하에 워터파크를 방문하는 중이었죠. 이전까지는 1974년부터 문을 열었던 멘티카 워터슬라이드가 소풍 장소로 선정되어 왔었지만 이번 졸업소풍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라는 슬로건 아래 1995년 문을 연 워터월드 USA 콩코드가 방문 장소로 채택된 것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풀장들과 다양한 어트랙션 중 학생들의 심장을 가장 크게 뛰게 만든 것은 신형 워터슬라이드 반자이 파이프라인이었죠.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데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도 몰라. 졸업반이 반자이 파이프라인에 특히나 크게 흥분한 이유는 바로 나파 고등학교의 또 다른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란 워터파크의 폐장 시간이 가까워져 안전요원의 감시가 헐거워질 무렵을 틈타 가능한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었는데요. 일명 클로깅이라 불리는 해당 전통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았죠. 첫째, 가장 힘이 좋은 학생이 워터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 중간에서 벽을 잡고 멈춰 섭니다. 둘째, 또 다른 학생이 슬라이드를 타 멈춰선 학생의 도움을 받아 정지합니다. 셋째,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이 슬라이드 내부에 멈춰 서도록 만듭니다. 넷째,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들어갔던 학생이 벽을 짚고 있던 손을 뗍니다. 다섯째, 수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며 초대형 물보라를 만듭니다. 나파 고등학교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클로깅은 매년 선배들의 기록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작년도 선배들이 무려 60명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하였던 바 있기에 반자이 파이프라인 앞에 선 졸업반 학생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열의로 가득 찬 상태였죠. 낭만으로 가득 찬 졸업 전 마지막 추억을 훼손하는 악역을 자처하고 싶진 않았기에 인솔 역할로 따라온 교사들은 굳이 학생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스 안부터 성공적인 클로깅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의논하는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규칙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테니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를 해줄 정도였는데요. 졸업 소풍이 한창이던 오후 2시 30분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학교 측에서 버스로 복귀하라라는 방송을 내보냈죠. 복귀 방송을 신호탄 삼아 졸업반 학생들은 일제히 워터 슬라이드로 질주했습니다. 깜짝 놀란 안전요원들은 학생들을 막아 세웠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18세의 다부진 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몇몇은 안전요원을 밀치고 몇몇은 안전요원을 제압하고 몇몇은 워터슬라이드로 진입하는 일사불란한 클로깅 작전이 시행되었죠. 반자이 파이프라인 내부에 학생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광경을 바라본 안전요원들은 황급히 무전기를 들어 보안팀에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추가적으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을 필사적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워터파크 직원들이 괜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클로깅을 진행했는데요. 안 됩니다. 이 기구는 1인용이에요. 33번째 학생이 슬라이드에 진입하는 순간 내부에서 쩌저적 하는 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슬라이드가 파열하며 학생들은 1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에 가득 차 웃고 떠들던 학생들은 이제 여기저기 널브러진 채 처절한 신음을 흘리는 참혹한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요. 대량의 출혈에 근처 풀장이 붉게 물들 정도였던 이 대참사에 워터파크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생각 이상으로 튼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대부분이 생존에 성공한 것인데요.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머리부터 떨어진 퀸비 칼로티 단 한 명뿐이었죠. 기적적으로 사망자가 한 명으로 그친 워터슬라이드 파열 사고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파견된 조사관들이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반자이 파이프라인에는 그 어떠한 설계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해당 슬라이드는 1인용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 측은 최대 10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안전한 설계를 하여 시공하였다. 이번 사고에서 무려 33명이 탑승할 때까지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해당 슬라이드가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보여준다. 나파 고등학교가 이전까지 방문해왔던 멘티카 워터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의 언덕이 파이프를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60명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었죠.
반면 공중에 떠있던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무게를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워터파크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학생들과 학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원만히 마무리되리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은 당연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죠.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불량배도 양아치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으며 UCLA 진학이 예정된 엘리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 측이 엘리트로서 미국을 이끌어갈 젊은 재원들이 워터파크의 관리 소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족들은 한술 더 떠 고작 아이들 몇 명 들어갔다고 부서지는 슬라이드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이들을 막지 못한 워터파크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건장한 학생 수십 명을 어떻게 제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몇 명이 아니라 무려 33명이 들어갔었습니다. 2톤에 가까운 무게였다고요. 나파 고등학교에 클로깅이라는 전통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워터파크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뿐이었죠. 워터월드 USA 콩코드는 기습적으로 우르르 워터 슬라이드에 학생들이 뛰어드는 상황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워터파크 관계자들은 대중들이 학교 측의 억지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Linda Franco is one of those. She has a lacerated liver, a broken rib, and a fractured vertebra. A volleyball and track star, good enough to be covered on local television, she was hoping for a slot on the UCLA track team. 그러나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학생과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죠. 방송국들은 연일 피해 학생들의 찬란했던 꿈이 워터파크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다는 기조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고작해야 17, 18살인 아이들이야. 어릴 때는 원래 멍청한 짓 한두 개쯤 하기 마련인데 그 대가가 12m 아래로 추락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동정 여론이 퍼져나갔고 워터파크는 예상치 못했던 따가운 눈총에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Legislators in California plan to hold hearings in 2 weeks on whether the state should regulate permanent amusement park rides.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까지 이슈에 편승해 마치 사고가 워터파크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사건에 관심은 많지만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생각은 전무했던 대중들은 당장 규제안을 발표해 반자이 파이프라인 같은 부실 놀이기구를 방지하고 워터월드 USA 콩코드에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워터파크 측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주기적으로 철저히 시행된 안전검사에서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그간 언제나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파크가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She was an angel. I honestly feel like she was just lent to us for a little while. So we could be blessed with her presence, so we could learn from her. It's time for her to go home, and that's the way it happened. I mean, 유일한 사망자인 퀸비 길로티의 아름다운 외모는 매스컴에서 가련한 비극의 소녀라는 소재로 다루어졌고 그렇게 생겨난 대중들의 분노와 슬픔은 워터파크 측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워터월드 USA 콩코드는 퀸비 길로티의 유가족에게 170만 달러를 지급함과 동시에 총 4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게 되는데요. 한편 나파 고등학교 졸업반은 사고 이후 예정된 졸업식을 무사히 거행했죠. 중상을 입은 학생들도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과 피해의식은 모두를 끈끈한 유대감으로 한데 묶었고 졸업식은 더할 나위 없는 엄숙하고도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붕괴되었던 반자의 파이프라인은 보강 작업을 거쳐 재개장되었죠. 나파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수십 명이 함께 슬라이드를 타는 일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없었으며 2018년 식스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콩코드로 이름을 바꾼 워터월드 USA 콩코드는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